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뭐냐? 1페이지 거기서 보면 탐구 과정 나왔을까 보이죠? 그럼 탐구 과정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림 같이 솔레노이드 코일과 검유계를 도수로 연결하고 막대 자석의 N극을 코일 속으로 넣거나 빼면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자석을 움직이는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과정 1을 반복한다. 3번 자석의 그걸 S극으로 바꿔 과정 1, 2를 반복한다. 자석 두 개를 겹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그랬죠. 네. 그럼 거기서 G라고 하는 검유계 있지. G가 뭐야? 검유계라고 해요. 검유계는 뭘 할 거냐? 전류의 그렇지. 세기와 방향을 알아내는 게 검유계.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가운데가 0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숫자가 있어. 내가 돌아가는 게 무슨 방향? 전류의 방향. 돌아가는 각, 즉 다시 말하면 많이 돌아가면 전류가 세고 조금 돌아가면 전류가 약하고 이런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는가? 아, 전류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탐구 결과입니다. 탐구 결과 N극을 넣을 때와 뺄 때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맞죠? 두 번째,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패러다이 법칙. 세 번째 뭐 있어? 자석을 겹치면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자석을 겹쳤다는 얘기 뭔 소리일까? 세기가 세졌다는 얘기죠. 자기장의 변화, 즉 자속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자, 패러다이 이온 같은 경우 마이크가 있을 거고 발전기, 금속 탐지기가 있는데, 자, 하나 볼게요. 자,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전기 생산하는 거. 근데 두 번째, 전자기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전자기 유도, 전자기력 두 가지겠죠. 자, 전자기 유도와 전자기력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죠. 전자기 유도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 근데 이건 전기를 써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자기 유도는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또 누구 있어? 마이크야, 스피커야? 마이크. 이게 전자기 유도야. 근데 스피커, 그다음에 전동기, 이것들은 뭐야? 전기로 인해서 전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누구로 바꿔? 전자기 유도는 누구를 바꿔주는 거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건 뭐야?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해. 역학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똑같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마이크, 소리에 의해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자석 위에서 진동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적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흘러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두 번째,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설명했죠? 네.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 같은 게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볼 건 발전기를 좀 보셔야 돼요. 발전기. 발전기를 보면 이렇게 N극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S극이 있다면 코일이 있을 겁니다. 됐죠? 모식도로 나타내면 그럼 여기에 연결된 막대기를 돌릴 거야.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야? 운동. 즉 역학적 에너지죠? 그게 움직이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잘 봐. 여기가 N극이고 여기 S극이야.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겠지요?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네모난 뭐야? 코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 자기장 형성됐어?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현재? 없죠. 즉 다시 말하면 0도일 때는 코일 속 자기력선 0이에요. 없어요. 됐어?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 90도까지 됐어. 그럼 가장 최대가 되겠지. 최대가 됐다는 얘기는 90도가 되면 호일 속 자기력선이 최대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 그럼 뭐야? 180도까지 가면 어떻게 됐어? 0이 되죠.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고. 자, 다시 말하면 0도에서 90도까지 갑니다. 90도에서 180도까지 갑니다. 그럼 0도에서 90도까지는 호일 속 자속,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력선이 자속이 어떻게 돼? 증가되죠. 증가됐다는 게 인력이라는 얘기야. 총력이라는 얘기야? 총력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두 번째 누구야? 90도에서 180도는 어떻게 돼? 호일 속 자속이 감소가 돼서 인력이 되어라고 보시는 거죠. 잘 봐봐. 일단 얘가 어땠어? 얘가 이거 썼지?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 이쪽에 N극이 됐어? 네. 그럼 같은 극 다른 극? 같은 극 다른 극? 청력이니까? 같은 극.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럼 유도들은 이렇게 생겨버린다는 거야. 이해돼? 네. 채원 이해돼? 네. 근데 여기 90도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인력.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걸 생각한 거야. 0도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 90도부터 180도까지 지금 보시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들아, 자 보셔요. 몇 도를 얘기할 거냐? 0도, 180도일 때 유도 전류세기가 가장 세다. 됐어? 다시 한번 몇 도 0도부터 180도 있지. 이게 뭐라고? 유도 전류 세기가 가장 세다. 알았니? 적어놔. 다시 한번 0도 180도 이게 뭐라고? 유도 전류 세기가 가장 세다야. 알았니? 그 다음에 90도하고 270도는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떤 걸 볼 거냐? 자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19번 문제 잠깐 보실래요? 19번 문제. 19번 문제. 19번 8페이지에 있는 19번 찾아볼게요. 네. 19번. 네, 19번. 코스 안 그래. 나그래프 있죠, 나그래프. 네. 나그래프에 보면 지금 이제 시간이 0초, 0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2t라는 시간이 있죠. 0이 몇 도일 때를 얘기를 하냐면 0도일 때를 얘기를 해요. 2t일 때가 180도일 때를 얘기를 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는 봐봐. 얘들아 봐봐. 나 봐봐. 90도에서 180도로 가지. 그럼 이거는 뭐야?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 되겠지. 근데 180도가 된 다음부터 어때? 바로 바뀌면 변화되는 속도는 똑같으니까 변화량은 똑같겠지만 얘는 모두 바뀌어버려. 180도에서 어디로 갈 거야? 270도까지 갈 때는 방향이 또 바뀌어버리지. 즉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인력에서 청력으로 힘의 방향도 바뀌는 거니까 변화량이 훨씬 더 커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최대일 때 전류세기가 몇 도일 때? 0도일 때는 어디서 어디? 270도에서 360도 오던 그 상태와 0도부터 90도 사이 바뀌는 그게 되는 거니까 네. 변화량은 같지만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 추가돼서 센 거고 180도는 어떻게 돼? 90에서 180도 요 사이하고 180에서 280도 270도 사이에서 그 힘이 변하는 건 똑같지만 힘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거 추가돼서 더 세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0도와 180도가 유도 전류세기가 가장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변화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됐어? 네. 지훈이 아파? 네. 그냥 표정이 왜 갑자기 아픈 표정이어서 갑자기 얼굴이 청백해져서. 아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아 피곤해서? 나쁜 남자. 그냥 똥머리인 줄 알았어. 괜찮은데. 25. 나쁜 남자라고? 왜? 자, 조금 좀 적어놓은 거 적어놔. 일단 19번 이런 것도 나중에 푸시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볼 거 뭐 볼 거냐? 다시. 이제 다시 2페이지 볼까? 2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그림이 있을 거야, 맞지? 그 그림은 그렇다 치고 맨 밑에 있는 발전기 기본 원리만 먼저 보실 거고요. 네. 이 페이지 준비해서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외부에서 일을 하여 도선 고리를 회전시키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면서 고리에 유도 기준력이 발생하여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지. 지금 첫 번째 그 그림은 뭐야? 각도가 몇 도야? 90도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코일 속 자기선속이 가장 최대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어떻게 돼? 자기선속이 감소하지. 감소했으니까 인력이야, 청력이야? 감소했으니까 인력이죠. 인력이 작용돼야 되는 거죠. 됐어? 네. 그다음에 자기선속이 0일 때 이건 어떻게 돼? 0도가 되는 거니까 코일 속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도선 고리가 회전하면 자기장의 수직인 도선의 넓이가 변하면서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계속 변합니다. 그 유도 기전력이 발생됩니다. 얘들아, 자 기억하실 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즉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전기는 무슨 전기? 교류 전류가 생성돼요. 여기서 교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얘기해요. 교류는 이게 교류인 거야. 세기로 바뀌었지. 커졌다, 작아졌다, 방향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교류 전류라고 한다. 교류 전류, 교류 전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류를 쓴다. 60Hz짜리 써. 일주일 60번 진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일주일 60번 진동을 우리나라 그거 쓰는 거야. 네. 됐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니네 통합과 가면서 배웠을 건데 직류 송전하는 경우도 있지. 네. 초고압 직류 송전. 네. 우리나라 같은 거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직류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드는 건 무조건 뭐야? 교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됐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탕구절장 볼래? 탕구절장? 긴 관을 통과하여 낙하하는 자석의 운동이야. 거기 보면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가 있을 거야. 세 가지. 됐죠? 이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누가 왔다 가셨니? 아까 지우셨지? 그렇지. 근데 일단 보면 우리가 뭐 있을까? 첫 번째 보면 플라스틱은 유도 전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구리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생겨요. 알루미늄 생겨요. 생겨요. 근데 누가 더 제일 많이 생겨요? 구리. 구리가 가장 세다. 그럼 여기서 물체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석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어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바뀐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됐어? 그런데 얘는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제일 빠르게 내려올 거야. 그런데 얘는 가장 세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했지? 그럼 얘는 뭐야?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제일 느리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제일 크니까. 빨라지는 건 맞아. 근데 어떻게 돼? 빨라지는 정도가 그만큼 제일 적다는 얘기죠. 힘이 적으니까. 이해되셔요? 또 하나 어떻게 볼 수 있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누구야? 여기서 막아야 되고 가지 말라고 끌어당겨야 되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힘의 방향, 즉 자기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과 반대야? 중력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R자임이 더 작겠지. 얘는 중력이 R자임이야. 얘는 중력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얘는 중력보다 작긴 하죠? 얘보다는 좀 세겠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빠르게 통과, 그 다음 통과, 얘가 제일 느리게 통과하는 거지.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버리면 됐어? 내려오다가 멈추기도 하던데? 물체가 내려오다 멈추기도 하던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 네오디뒴 자석은 굵기와 길이가 같은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에서 각각 낙하시키고 자석의 낙하 시간을 측정한다. 자석의 낙하 시간 보시면요,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 순으로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제일 크다? 낙하 시간 누가 제일 크다? 구리관이 제일 크다. 왜 크다? 감소량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제일 커. 그딴 얘기는 제일 속도 증가가 적어. 속도 증가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된다? 얘가 오래 시간이 걸린다. 평균 속도가 작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플라스틱관과 구리관에서 자석의 낙하 시간 차이, 유도 전류의 발생 유무 때문이다. 전연체인 플라스틱관에서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지만 도체인 구리관이나 알루미늄관에서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집니다.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에서 자석의 낙하 시간 차이는요,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가 더 크다고? 구리관이 더 크다고. 알루미늄관보다 구리관의 전기장이 낮다. 따라서 구리관에서 더 센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의 급으로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진다. 결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셔요? 네. 자, 2페이지까지 다 설명되었고 3페이지 보시면 다이나믹 마이크라든지 자전거 전조 등용, 발전기, 놀이기계 브레이크, 기타, 전자기타 이런 게 있죠. 자전거 전조 등용 발전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못 봤을 거라마. 속도기나 그런 데서 써줘. 요거는 숲속에 쓸 게 아니라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왜 그런 거 있어? 짐 자전거 있어. 자전거 되게 무거운 게 있는데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자전거가 있어. 근데 그게 밤에도 배달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자전거 있는 옆에 붙여놓는 거야. 그럼 자전거 페달과 딱 닿으면 얘가 어떻게 되면 돌아. 자전거 바퀴가 돌면 얘도 돌지. 그럼 전기가 생성돼서 불빛이 나오는 거야. 자전거 빨리 가면 불빛이 밝아. 천천히 가면 불빛이 어두워. 어렸을 때 해봤어. 시골에 우리 그 시골에 외가댁에 가면 이런 자전거 있었거든. 겁나 무거워 근데 자전거. 진짜 되게 무거운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네. 오케이. 나머지 건 니네가 숙제를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갔네요. 괜찮아요. 이제 뭐 할 거냐? 그걸 봐야지. 얘들아 30번 문제 잡으면 30번 문제 한 개만 풀고 좀 갑시다. 30번 문제. 얘네가 이거 문제 풀는 동안 나 프린트를 좀 해갖고 올게요. 됐어? 제가 화장실로 너 빨리 갔다 오죠. 30분 문제 주세요. 어? 저도 빨리 갔다 오죠. 원래 스탠딩으로 17부터 잠깐만 17부터 어디까지 오겠어? 오른쪽 여기 있나? 잠깐만요. 다 있다. 17부터 17, 38, 17, 38. 자, 30번 문제 풀어봐 지금 바로.
내가 들고 왔단다. 너무 졸려. 씨. 태연이는 안 들고 들려는 거 내가 들고 왔단다. 태연이. 나는 커피 뭔가 내가 여기로 갈게. 여기요? 그럼 대학이 김성태 누가 먼저 푸나? 여기? 레스킬 친구라고 살짝 쫄리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수학 겁나 잘해. 말이 이상한데 무려 자연수의 범위를 넓힌 사람인데. 다 풀었어? 니네 목소리 다 들어가는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요. 그렇게 심하게 안 떠들었어요. 그랬어?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갈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줄 거야. 와우. 다 나갈 것 같진 않고 네. 1부만 나갈 거니까, 그렇지? 숙제는 오늘 요 전작의 유도까지가 숙제가 될 거고, 알았지? 교재는 다음 주에 갖다 줄게요. 네. 야. 뭐 나쁜 거구나. 30번 다 풀었어? 네. 수면 풀었어? 풀고 있어 풀고 있어? 감스 몇 나왔어? 풀었어? 잠깐만 기다려보면. 빨리 말해줘 몇? 30번 문제점 이렇게 지금 뭐가 될 수 있어? 자기장의 변화가 지금 B0와 2B0 이런 데가 있지. 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지날 때도 있어. 출처가 어디에요 문제? 출처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진짜요? 어. 마소통 살짝 그런 그런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니까 어차피. 너몇 나왔어? 먼저 말하면 진짜 추하다 진짜. 나 진짜 농구한 지 진짜 오래됐다. 농구한 지 진짜. 그만. 저도 진짜 오래됐어요 저는 기숙학원 갈 때는 일주일이나. 애들이 그 기숙사에 가서 생각하니까 기숙학원 갈 때는 거기 애들하고 막 농구하고 그랬었는데 오 기숙학원에서 농구도 돼요? 해도 돼요? 뭐밥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 그런 시간 같은 거 했지. 학생들이랑 하셨다고요? 응. 나 잘 놀았어 애들하고. 나 우리 문학 쌤이랑 농구했어. 어? 그럴 것 같긴 해요. 문학 쌤이랑 농구했어. 다음 옆에? 수업 시간. 채니는 너무 못해가지고 끼지 못하지. 근데 김성태이 계약하면 1대1 더 아, 또 그냥 형 오른손 묶고 해줄게. 난 양손 제대로 할게 변수인데? 변수인데? 지훈이는 자존심이란 건 없어. 이기는 것뿐. 속도가 t0분의 d래. 네. 알았죠? 자 문제 이렇게 나왔죠. 문제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갑니다. t는 2t0일 때. t는 2t
T0 그럼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 얘가? 이 D까지 간 거죠. 그렇지 2D까지 갔다는 쪽. 얘기 이렇게 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같이 됐어? 네. 이렇게 갔을 때 전류의 방향 무슨 방향? 들어가면 막아야 되는 거니까 맞아? 네.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일단 기억 맞겠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2T0일 때와 4T0일 때가 같다 봐봐 틀려. 4T0는 어떻게 돼? 4D까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예.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세져 약해져? 약해져요. 약해져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네 아 예. 이거네 네.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밀어야죠. 그런 걸 밀어야 되니까 똑같이 이거네 네. 맞아? 아. 그럼 얘는 즉 이 T0일 땐 B0만큼이 변해야 돼요 맞지? 근데 4T0일 때는 얼마야? B0가 감소 2B0가 증가니까 3B0가 증가되겠죠 오. 그러니까 변화되는 양은 얘가 B0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3B0가 변해야 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됩니까? 똑같아요? 전류 방향? 전류 방향 같죠? 이해됩니까? 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아니다 틀렸구나 미안합니다 2T0일 때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이지 네. 그리고 4T0일 땐 시계 방향이었으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네 이해돼? 네. 티귿은 뭐야? 도선에 흐르는 전류시계는 4T0일 때 6T0일 때자 4T0일 때 얼마야? 3B0지 맞아? 네. 6T0일 때는 얼마야? 6T0일 때 얼마야? 6T0일 때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변해야 돼? 2B0가 변했지. 나이스. 두 배야, 두 배가 아니야. 왜가 두 배가 아니지. 틀렸어요. 이해되세요? 네. 왼쪽에 답이 있는지. 어떻게 뭐야 맞다네. 모듈 감기 보냈는데. 왼쪽에 답 줬을 텐데 내가. 너가 쓴 게 답이라는 거야? 그럼 30번에 뭐가 답이 돼야 돼? 뭐가 답이 돼야 돼? 1번이요. 기억이 답이 돼야 돼. 몇 번 답했는데? 저 디귿 맞다 했었어요. 4번? 디귿 같은 경우 두 배가 될 수 없는 것보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변화량을 보는 거잖아. 얘는 몇? 3B0가 변했고 얘는 B0가 2B0가 변했으니까 두 배가 아니라 1.5배 정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수면 됐어? 오케이. 내가 지금 수면이를 부른 이유는 지난주에 내가 문자까지 보냈거든. 몇 시 다음 주에 뭐 수요일 월요일 수업 몇 시고 그렇게 다 얘기했거든. 문자 보냈는데 그래요. 정작 내가 안 나타나거든. 아,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지 뭐. 뭐 사정이 있으면 못 넣을 수도 있지. 그런 거니까 갑자기 생길 수 있지. 그렇죠. 여기까지 숙제는 나머지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숙제 어디까지? 끝까지. 지금 쓴데 아 끝까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뭐래? 30번. 56번까지. 56번까지. 예. 알았지? 끝까지는 아니 맨 뒤에 답지가 있으니까. 아니, 한도 확인. 끝? 아니야 싫어. 파동과 정보통신갑니다. 근데 그거잖아.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 있어? 파동과 정보통신은 파동을 봐야지. 시간이 한참 남았어. 9시에 끝내주세요. 싫어. 난 너랑 좀 더 있고 싶어. 난 저도요. 좀 밀어낼래요. 나 싫어. 네가 밀어내면 나는 어떻게 돼? 방해하죠. 방해를 하려면 땡겨야지. 와. 그거 방해해야 되니까 밀래요. 난 밀어내. 난 땡길 거야. 갑니다. 자, 파동 나옵니다. 파동.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파동에서는 자, 몇 가지를 쓰고 싶다. 파동에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 절이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회설이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간섭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간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는 간섭이 어떤 게 있냐면 보강 간섭, 상세 간섭 그런 게 있어. 니네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지? 네. 비행기 탔지? 네. 비행기 소리가 겁나 시끄럽다? 네. 넌 아니지. 어떻게 시끄러워? 밖에서 들은 소리보다 훨씬 더 작지. 작게 들린 이유에 반응을 잘해서 아니라 반대되는 소리를 주어서 서로 상쇄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를 줄이는 이유는 안에 탄 사람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를 줄여버리는 거야. 노이즈 캔슬링 그거. 그런 것들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걸로. 그런 것들이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요 간섭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사 같은 경우 우리가 뭐야? 거울 같은 거 예를 들면 햇빛이 오고 거울 갖고 이렇게 하면
눈부시게 할 수 있지. 네. 예전에 그거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우리 운동장에서 좀 멀리 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고 운동장이 오. 보여. 진짜로 부럽다. 그래서 거울 갖고 좀 했었거든. 어떻게 근데 되게 거울 비치면 거울 빛이 반사돼가지고 여고 거기까지 가거든. 와. 거기까지. 그래서 걔들도 그거 뭐 불빛 비추고 그런 게 있었는데 거리가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와. 얼굴은 안 보여. 왜 멀어서.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뭐 얼굴 말고 어떤 걸 보셨나요? 몸매. 안 보이지? 여자라는 것만 알아. 여고 다니니까 여자라는 것만 알아. 옆에 남자 선생님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제일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운동장에서 보면 우리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었거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보면 웬만큼 다 보여. 그래서 여고가 저쪽 보면 보였지. 중앙여고라고 보였어. 얼굴은 몰라. 얼굴은 몰라. 왜? 여자 같아. 교복 그러니까 치마를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교복 치마. 그 여고 애들 치마가 여기까지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야. 요즘 치마가 그런 치마가 아니라 그런 치마. 그러니까 펄렁펄렁인 건데 되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치마 있잖아. 그런 치마였어. 아하. 그럼 뭐야? 우리는 남고 사립이어서 남자 선생님들만 있었어. 진짜요? 여자 선생님 한 명도 없었어. 우리 학교 있었어요. 양호 선생님도 남자였어. 우리 장다정 선생님 있는데. 그리고 좀 나죠. 우리는 중학교도 있었다. 남중. 우리는 야간 고등학교도 있었다. 야간 고등학교. 남고. 지금은 없지. 예전에는 주간 고등학교 있었고 야간 고등학교도 있었어. 야간 고등학교 낮에는 애들이 일을 하고 저녁 때 와서 수업을 듣는 거지. 근데 그게 그때 어땠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때는 사람이 많아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재수를 하든지 거길 가는 거야. 야간을 가는 거야. 수영 어땠어?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지금은 다 가잖아. 맞지? 맞죠? 예전에 시험 봤어. 얘들은 200점 만점에 체력장 빼면 180점. 그 시험에서 몇 점 이상 통과를 해야 가는 거지. 몇 점 이상이었어요? 180점에서 200점 만점에 120 몇 점이었던가 커트라인이? 쌤 몇 점이었어요? 시험 난 너무 높았지. 잘하고 나는 체력장 만점 받으면 체력장 20점 맞고 해서 다 포함해서 200점 만점에 120 몇 점이었던가? 그랬었어. 124점인가? 시험은 반통은 맞으면 돼. 그러니까 체력장 만점 맞은 거였어. 그렇지. 그 체력장 같은 경우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난 5개 정도 하고 그다음 쉬는 거지. 6개. 난 오래 달리기 안 했었어. 오래 달리기도 있었거든. 그 시간에 근데 공부를 하겠다. 아니지 힘들어가지고. 다른 거는 오래 달리기 싫어. 180점이었는데. 자, 아무튼 갑니다. 일단 요것들을 배울 게 누구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거라고 그랬죠? 네. 자, 이제 처음에 보면 파동부터 볼게요. 파동은 뭐냐? 용수철이나 물과 같이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이라고 부른다. 자, 성태야, 머리 대. 자, 갑니다. 흔들리지? 흔들린다는 얘기 뭐야? 여기서 내가 뭐 했어? 여기에 진동을 줘서 이 진동이 어딜 따라가? 벽을 따라갈 것이고, 그다음 뭐야? 너네들한텐 공기를 따라가겠지. 네. 그럼 내가 뭘 만들어냈어? 파동을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보내준 거야. 됐어? 근데 네. 파동 중에 펄스라는 게 있거든. 펄스.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얘는 한 번 진동하고 끝나는 거. 이걸 보고 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파동이라고 하는 건 주기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는 게 파동이라 부른다. 그렇게 보는 거. 파동을 보시면요. 용수철이나 물과 같이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이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매질이야, 매질. 매질은 뭘까? 내가 여기서 지금 빵 쳤어. 그럼 이 벽을 따라가는 건 뭐야? 그게 벽이 매질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 내 목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죠. 들리면 이게 뭐야? 공기가 매질이 되는 거지. 즉 음파라는 게 있는데 음파 같은 경우는 또 그 소리 할 거야. 딱 어느 학원에 다 그게 이제 음파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소리가 음파라고 얘기하지. 네. 소리 같은 경우는 음파의 매질은 누가 있을까? 고체도 되고요, 액체도 되고요, 기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 속도 누가 제일 빨라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순서죠. 예를 들면 멀리에서
니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내야 돼. 근데 예전에 괜찮았어. 어떤 건 아니면 철로에 가서 노는 거. 아, 시골 같은 데 가면 서울 말고 시골 같은 데 가면 철로에 가서 놀아. 돌 갖고 던지고 놀아. 그 다음에 돌 갖고 그 철로를 둥둥둥 두드리면 그 쇳소리가 되게 좋았거든. 나 서울에서 살았어. 그래서 시골에 살면 돼. 근데 시골 놀러 갔을 때 보면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철길을 되면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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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 왜? 오, 빛은 굴절이라는 현상이 되게 작아. 조금밖에 굴절이 안 돼. 이게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소리는 공기를 따라오는 것과 고체를 따라오는 철로를 따라오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근데 여기선 들리지 않는데 덜컹덜컹 여기서 들리는 이유가 얘가 빨라서 그렇다. 즉 매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네. 그다음 파원은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부른다. 파동은 뭐라고? 파원 여기가 내가 쿵 쳤으면 여기가 뭐야? 이게 파원. 지금 내가 말하려고 했지 어디가 파원 여기가 파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 밑에 갑니다. 전자기파의 경우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도 전기전과 자기전의 진동으로 파동이 전파된다 라고 했는데 매질은 좀 전에 누구를 전달해주는 물질이야?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야. 그런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 라는 얘기죠. 매질 잠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매질은 용수철이나 물처럼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됐었지. 네. 근데 잘 봐. 내가 여기를 쳤어. 얘가 가? 아니요. 얘가 가는 건 아니지. 뭐만 전달되는 거야? 진동만 간다는 얘기는 에너지만 전달돼서 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첫 번째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뭐만 전달된다? 에너지만 전달된다. 됐죠? 네. 그다음 밑에 보면 파동을 분류할 건데 진동 방향에 따른 파동의 분류. 진동 방향. 파동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파동은 구분할 건데 첫 번째 뭐로 구분할 거니?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될 거야? 수직이야, 나란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첫 번째 뭐냐? 횡파라는 게 있어. 횡파는 다른 말로 고접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고접파. 고접파니까 얘는 파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 그래서 고접파라고 얘기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 있어. 그래서 고접파라고 얘기한다. 횡파는 파의 진행 방향이 진동 방향과 서로 수직인 상태를 보고 뭐라 부른다? 횡파라고 부른다. 우리는 앞으로 다 얘기할 것들은 다 횡파를 얘기할 거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 얘기한다고? 횡파를 다 이걸로만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종파가 있겠지. 종파는 다른 말로 소밀파라고 해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소밀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겼냐? 듬성 있다가 빽빽하다가 듬성 있다가 빽빽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이 빽빽한 부분을 어떤 부분? 밀한 곳이라고 부르고요. 듬성 있는 부분을 소한 곳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밀파라고 부른다고. 이건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떻게 돼? 나란하다. 그치? 나란하다. 같다. 그렇게 얘기죠. 나란한 걸 보고 뭐라 불러? 종파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누구 있어? 지진파의 P파, 지진파의 S파. P파, S파, 그치? P파, S파. B파. 다행이야. 아직 그 말 안 나왔어. P파는 맨날 게임 얘기하고 네. S파는 뭐 가수 얘기하고 맨날 그러지 뭐. 그렇죠. 상황이 딱 뻔하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 됐어? 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소한 것과 밀한 것은 좀 빽빽한 거잖아. 소한 것은 듬성한 거잖아.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 소환 매질, 밀환 매질. 소환 매질은 뭐냐? 매질 중에 소환 매질이라는 뜻은 지금처럼 듬성듬성이 있긴 있거든. 근데 파동이 가는데 방해를 적게 받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소환 매질은 뭐야?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밀환 매질은 뭘까?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을 얘기하겠지. 됐어? 소환 매질, 밀환 매질 좀 봐. 적을 거 적어주셔야 돼. 이거 소환 매질, 밀환 매질을 잘 나오는 단어가 아니야.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기는 해. 근데 알아는 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으로 횡파와 종파를 구분했습니다. 고접파하고 소밀파라는 걸로 설명했고요. 얘가 뭐가 있다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횡파의 경우는 전자기파, 빛 이런 것들도 다 횡파에 들어가는 거고 지진파, S파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종파 같은 경우 음파가 대표적인 뭐야? 종파가 되죠. 음파가 대표적인 예가 돼요. 됐죠? 그럼 얘들아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그냥 하나 알아는 주실 거는요. 자, 파의 면 형태, 파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구면파라는 게 있을 것이고 평면파라는 것도 있어. 구면파는 파면이 어떤 모양일까? 구 모양이겠죠. 평면파는 어떤 모양이야? 평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수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물을 한 방울 빵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 동그랗게 되죠. 출렁출렁 가서 동그랗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이건 뭐야? 파면이 구형이잖아. 구면파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파는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파동 발생기를 출렁출렁 할 거야. 그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출렁출렁 해서 가겠지. 네. 그럼 파면이 어떤 모양이야? 평면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파면에 따라서 뭐로 나눈다? 구면파와 평면파로 나눠지는데 구면파는 타원에서 멀수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잘 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얘가 처음에 있을 때 면적, 두 번째 면적, 세 번째 면적, 즉 거리가 멀어져서 면적은 더 커지죠. 그럼 똑같은 에너지를 그 면적에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내가 봐봐. 내가 여기서 플래시를 켰어. 플래시를 키면 어떻게 되니? 밝아지죠. 밝죠. 근데 멀어질수록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왜 약해져요? 구의 형태로 가는 거니까 면적이 넓어지니까 에너지가 적어진다고. 근데 평면파는 자, 내가 여기서 레이저를 쏠 거야. 레이저 쏘면 어떻게 돼? 아주 멀리까지 가겠지. 네. 그럼 멀리까지 가긴 가는데 아주 멀리까지는 안 가지. 왜? 실제로 가다 보면 빛도 누가 부딪혀? 공기가 부딪혀. 그것 때문에 굴절되는 현상 아니면 다른 물질들과 부딪혀. 먼지나 이런 거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부가 다른 데로 새니까 약해지는 것 뿐이지 그게 없다라면 에너지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즉 평면파, 구면파는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시험에 딱히 나올 건 없어. 예전에 나오는데 지금 나오진 않아. 근데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매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그럼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라는 얘기 첫 번째 뭐 있을까? 탄성파. 두 번째 비탄성파라는 것도 있어. 탄성파는 뭘까? 매질이 있는 애, 매질이 없는 애. 비탄성파에 얘가 누가 있을까? 방금 얘기했던 전자기파, 빛. 이것들도 비탄성파라고 불러. 빛은 파동이야. 맞아.
입자야. 맞아. 다 두 되죠. 개의 성질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야. 알았니? 일단 먼저 쓸 건 요 정도까지 좀 적어주시고. 근데 요거는 얘들아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뭐가 나온다고? 단어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긴 해야 된다고.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진 않아. 우리가 나오는 건 다 누구야? 햄퍼만 나와. 됐습니까? 그 레이저는 그 그냥 공기 중에 쏘면은 몇 미터까지 나가요? 세계 따라 다르죠. 그거에 따라 다르지. 어떤 레이저냐, 그다음에 그 상황이 공기가 어떤 상태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럼 딱 얘기하기 못하지. 그다음에 더군다나 레이저도 그 빛의 세계가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이게 조절이 그 달라지니까 그럼 정확하진 않아. 만약에 강좌로 한 50m 안에서 한다 그러면 더 가지. 50m는 더 훨씬 더 가지. 야, 아니 플래시 켜도 50m 충분히 가.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빨간 점이 딱 보이냐? 보이지. 신기한데요. 뭔 소리야? 실제로 그렇게 안 해봐서 나중에 이제 그거 여고생들한테 불빛을 번쩍번쩍 불 켰다가 해봐봐. 남은 중생들한테 한번 해봐. 남중생한테 그런 거 좀 했지. 경희여고 근처에 없지. 근데 멀어서 산이 있어. 그러니까 안 보일까 봐. 경희 중애들한테 남중 아니야 걔네? 맞아요. 네. 급식 먹다가 이제 찔러서 눈을 찍느냐고. 주연이 경주애들한테 주면서 말을 안 해. 센터 먼저 적을 거 적어주신 겁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 말고. 상민이 죽어간다. 안재성이랑 죽어간다. 김 사장 큰일 났네. 그렇지?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탔냐. 씨. 너무 탔다. 살이 쪘다고? 나도 살 쪘어. 저도 살 찌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 저보다 마르시죠. 너보다 마르시죠. 난 더 이상 살찌면 안 돼. 저도 죽어요. 난 안 돼. 살찌면. 왜냐면 넌 아직 젊잖아. 난 이제 늙어서 네. 무릎이 아파. 살찌면. 저도 지금 무릎이. 그리고 나이 같으면 될수록 이거 살 빼는 것도 더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살 빼자. 공동 다이어트. 같이 살 빼자. 저 상체중 50kg. 빼자고. 나 올레길 가면 살이 빠져오는데 올레길을 가질 못하냐. 아씨. 아니 나 서울 느낌이 더 있어요. 어? 서울 느낌이 더 세요. 서울은 솔직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거 서울도 있는데 한번 해보려 했는데 서울은 내가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일단은 땀을 많이 흘리면 땀 냄새를 내면서 지하철을 탈 수가 없잖아. 내가 좀 그래. 근데 올레길은 되게 편하게 올레를 갔다가 바로바로 도착하는데 숙소를 잡거든. 그러니까 바로 도착해서 숙소 가서 자고 다음날 거기서 출발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괜찮아. 나 여기 2층 밑에 헬스를 한번 다녀보시. 아 헬스는 싫어해. 왜냐 헬스를 싫어하니까 헬스는 전에 이제 3개월 끊은 적이 있었거든. 며칠 3일 나갔어. 진짜네. 3일. 나하고 헬스는 안 맞는구나 그러면서. 아닌데 거기 하신 것 같아요. 자전거 틀어주는 거. 자전거를 별로 싫어해. 자전거 타다 한번 자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5분 거국 쪽으로 5분만 쉬었다 가자. 5분만 쉬었다 가자. 갑자기 우울해졌어. 내가 맞아 쌤이 우울해졌다잖아. 아 진짜 선생님 너무 정말 아키나.